우리 예비 원장님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그런 원장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사람 뽑을 때 채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원 위치를 이제 아파트나 상가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이쪽에 자리를 잡아주셨는데 위치 선정 기준이 혹시 따로 있으셨을까요? 네. 저희가 사천점을 제외한 다른 지점들은 네. 조금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천 같은 경우는 실은 저희도 여기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은 시내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곳에 찾게 되었고요. 이곳에 이제 건물을 올리면서 학생들이 좀 더 공부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조금 있을 텐데 네네네. 어떻게 그 학생들이 이동을 좀 할까요? 중고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곳은 아니고요. 네. 시내하고 반경으로 봤을 때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쉽게 걸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좀 멀리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행을 통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창원이랑 마산에 네네네. 같은 학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시는지. 제가 처음에 학원을 진주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진주에서 시작을 했다가 사천에 학원을 이제 세웠는데 저는 학원을 제가 잘해서 학원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처음에 학원 차리고 바로 잘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학원은 차리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학원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렵고. 맞아요. 그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매뉴얼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네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매뉴얼과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저희 학원의 컨셉을 다 만들었고 네. 저희 모든 지점들은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원 원생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사천 같은 경우는 원생은 지금 한 120명 정도 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영어, 수학, 보수까지 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200에서 250명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원생들이 있는데 요거는 많은 원장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홍보적인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좀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홍보를 크게 나누었을 때 한 3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네. 학원 내에서의 홍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원 내부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제 학원 외부에 대한 광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온라인 컨텐츠를 통한 광고, 이렇게 3가지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원내 안에서는 많은 이벤트를 하고 이 이벤트를 밴드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는 것. 그 방법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학원에서는 또 친추 이벤트, 네.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친구 초대하기, 네. 이런 이벤트들을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학원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원 외부적인 홍보는 뭐냐면 게릴라 현수막도 있을 거고요. 네. 학교 앞에 가서 전단지를 뿌리는 네.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판촉물을 만들어서 학원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판촉물을 뿌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광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크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많이 좀 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가 각 지역에서 다 저희 학원이 제일 먼저 뜨거든요. 네, 마산도, 창원도, 사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블로그로 따로 관리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는 전문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하루에 2개씩 글을 올리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블로그는 저희가 상위에 좀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학원을 창업하신 거라고 좀 들었는데 네네. 크게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가요? 뭐 다른 것보다는요. 네, 잘 키워놨던 우리 선생님들이 네. 네, 주변에 학원을 차려서 나가는 거. 아이고. 네, 그래서 애들에게 전화를 걸고 애들이 이제 빼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여러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네. 선생님들하고 잘 단합을 해서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좀 하셨나요? 저도 저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저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네. 처음에는 나쁜 마음도 가졌습니다. 네네. 네, 나쁜 마음도 가졌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또 선생님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또 살아가는 선생님들의 인생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잘 얘기를 드렸고 네. 이제 그렇게 유지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가장 기억이 남는 네. 에피소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비 원장님들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그런 원장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사람 뽑을 때 채용이 제일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채용 기준이 또 따로 있으세요? 저는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어떤 거냐면 네. 채용을 했을 때 이 분이 전에 학원에서 어떤 사수와 같이 근무를 했느냐가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원장님들께서 직접 네.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네. 저는 좋은 사수를 만나서 네. 배우신 분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전에 일에서 어떤 사수를 만났었느냐, 그 사수는 어떤 부분을 가르쳐 줬느냐, 그렇듯 어떤 부분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MBTI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MBTI도 꼭 물어봅니다. 그럼 원장님 MBTI는? 아, 네, 저는 ENTJ입니다. 그럼 여기 채용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교육을 하세요?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채용이 되게 되면 2주간 이제 교육을 실시하게 돼요. 네. 이제 2주간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에 어떤 것을 실시하게 되면 이제 인성, 지성, 그리고 이제 학습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단 검사를 먼저 봅니다. 네, 진단 검사를 보고 이 사람에 대한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저희 원에서는 이제 학원에 대한 크리, 네. 그리고 여기 학원을 이끌고 있는 대표라는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먼저 시켜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이런 학원입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크리를 가진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교육을 하게 되고 2주 마지막 날 선생님께서 시강을 합니다. 네, 시강을 해서 저희 학원과 컨셉이 같아지게 되면 그때 채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때 만약에 했는데 저희 학원 컨셉과 다를 때는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수업 준비나 자료 준비 이거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이제 학원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초등, 중등은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끝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다면 그 선생님이 시스템이고 매뉴얼이겠죠. 네. 근데 학원이라는 공간에서는 어떠냐면 매번 강사들은 바뀝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네. 학생들은 새로운 크리에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을 해야 되는 네.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초등, 중등 때 영어와 수학은 가장 많은 학습적인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학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 중등은 선생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 중등은 철저하게 모든 선생님들에 대해서 시스템과 그리고 매뉴얼 그리고 크리에 대한 교육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요. 네네. 그걸 통해서 선생님이 바뀌더라도 네.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맞습니다. 준비하시나요? 근데 고등은 저는 다르다 생각해요. 고등은 맨파워입니다. 고등은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느냐 너무 중요하고요. 네.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업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부를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네. 선생님들의 역량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네. 시스템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왔을 때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높여주는 게 시스템이에요. 네. 그런데 능력이 너무 뛰어난 사람 오게 되면 어떤 굴레에 갇혀버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등부는 그런 틀을 주게 되면 고등부 선생님들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고등부는 저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건 약간 무리가 있고요. 네네. 고등부 선생님은 채용을 할 때 고등부 선생님이 맞는 정말 수업력이 최고인 선생님을 뽑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뭐 초등, 중등이랑 고등이랑은 이제 면접 스타일도 조금 다르죠. 그럼요, 다르죠. 네.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게 되죠, 고등부는. 네. 네, 초등, 중등은 마인드. 네,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면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력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그 원장님께서 이제 원장님한 학부모 상담 노하우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학부모님들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 따뜻한 사람을 원할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원할까? 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학부모님들은요 전문가를 원합니다. 근데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전문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비전문가는 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어머님들과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이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감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데이터를 가지고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의 신뢰가 훨씬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좀 더 등록할 확률도 더 높아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신규 입학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좋기만 해. 그러면 너무 좋은 사람은 관리를 못 하거든요. 네. 뭔가 딱딱한데
전문가처럼 느낌이 있어. 우리가 병원에 찾아갈 때도 의사 선생님이 따뜻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의사 선생님의 능력, 네네. 객관적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고 저는 병원에 가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병원과 크게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